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위원님은 애드가 늘 잘 보시죠? 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른도 들어갈 수 있는. 저도 가끔 들어가죠. 자주 보시죠? 근데 이런 강의를 저희가 보시려고 네. 백표 기사님을 3고초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데이터 중에 네. 뭘 봐야 하는지 오늘 짚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기회를 봐서 아예 특강으로 따로 모셔갖고 좋죠.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네. 직접 액션하면서 보여주고 이런 것까지 하기를 특히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모시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 앞서서 보는 방법 러프하게 가르쳐 네. 드렸으니까요. 한번 조금 눌러보시고 번역기가 진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만 하락한 거는 은행주 때문이겠죠? 아, 그렇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섹터로 보면 S&P 11개 중에서 한 올라간 거 한 4개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4개가 오늘은 최근의 상황과 좀 반대로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면 미국의 개인 투자가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오른 거죠, 오늘. 그리고 섹터로 보면 7개, 8개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흔히 얘기해서 성장이나 가치주의 중에서는 오늘 성장이 좀 달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저희가 S&P 500을 우리가 벤치마크 지수로 얘기합니다. 0.16%. 오늘 종가만 보고 보신 분은 야, 저 오른 게 뭐 있어 하죠. 하지만 이게 이제 금요일날 종가였거든요. 선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 바닥에서 2% 떨어졌습니다. 거의요. 그래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장중에 좀 보신 분, 오늘 아침에 보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간 어제 밤에 보신 분들은 많이 올랐네, 다행이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일단 간단히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유가가 이제 내려간 거, 그리고 10년물 금리 하락세인데 이 부분에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 하락했어요. 네, 유가는 5월 이후 처음으로 $100가 깨졌습니다. 99달러. 물론 이제 유가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 해석이 가능하죠. 네.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 떨어진 거 분명히 좋죠. 저는 뭐 아무 상관없이 기름값이 내려가야지 맞잖아요. 또 기름값도 내려가고 좀 달러도 진정돼야지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낼 때 내는. 특히 기름을 저보다 10배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동하는 거리가 별로 그쵸. 없고 저는 뭐 지하철이나 네. 택시밖에 안 타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런 느낌인데요. 네. 어찌됐건 이렇게 오늘 떨어진 거는 가장 큰 거는 역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지 모르지만 어떤 유가 떨어진 건 리세션의 우려감이 한 축에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만 없죠. 다만 결론을 보면 유가 내려가는 건 회피한 건 분명히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유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리죠. 금리는 어제는 이제 장중에 2.8%, 금요일날 기준으로 2.8% 월요일날도 들어섰지만 오늘은 또 장중에 보면 2.78%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2.8%까지 내려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물론 절대 금리는 작년, 재작년, 올 초보다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에드가라는 그런 펀더멘털도 보는 것도 있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나 방향성을 볼 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뭐든지 올라가느냐 내려가냐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어찌됐건 성장에 대해서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같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성장. 이런 쪽은 하나의 그냥 교과서적인 흐름이라고 했죠. 물론 매일매일 맞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환율. 근데 이게 이제 미치고 좀 미치고 팔짝 뛰는 어제 모습이죠. 역외 환율이
1311원이었어요. 맞아요. 어저께 8시쯤 제가 보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1310원 얼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저께요. 그냥 웬만한 건 다 30% 올랐군요. 그런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절대 좋은 게 아니다. 물론 그래서 반농담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사시고 미국 달러로 모든 걸 갖고 있고 돈도 그냥 계속 꾸준히 버시는 분이 미국 바깥으로 여행 갔을 때 좋죠. 그렇죠. 그것도 비행기값 올라가니까 하여튼 거기 현재 지금 어쨌든 장기 체류하신 분은 좋죠. 미국에서 계속 달러 들어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터키에 살면 좋다. 네. 그리고 요즘 또 보면 일본 남미, 중남미 이런 쪽에서 가면 좋다. 물론 중남미에서도 원자재가 많은 나라가 있고 좀 적은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 대비 그 나라 화폐가 상당히 약해진 쪽에 가면 좀 살기 좋다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극히 일부잖아요.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은 0.01%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크게 보면 안 좋다.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의 이익 조정이 마이너스란다. 이걸 이제 머리에 딱 하시면 돼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기업의 매출에 S&P 500 기준으로 보면 전체 100의 매출을 보면 60%가 미국 내입니다. 40%가 해외예요. 해외. 그러면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죠. 네. 그것이 보면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3% 정도 요인이 있을 거다. 네. 애플도 약간 걱정이 있다. 알파벳도 얘기했잖아요. 알파벳 CF에도 별도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으셨고 저도 전해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치로 나온 것이 지난주 초에 나왔던 나이키죠. 나이키 기억하시죠? 이거 뭐 숫자는 기억하시 못하더라도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이키가 자기네 현지 화폐를 보면 매출이 3%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마이너스 1%가 났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달러가 환전했을 때에 미국 돈으로 갖고 왔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섹터로 보면 아주 뚜렷이 떨어진다 합니다. 해외 미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제일 큰 거는 유틸리티입니다. 네. 역설적으로 보면 해외 매출이 가장 적은 게 유틸리티예요. 가장 많은 게 어디겠습니까? IT입니다. IT.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팩트셋이나 이런 자료 여러분들 많이들 가르쳐 드렸잖아요. 팩트셋이나 레피네티브 이런 것들이 실적과 관련된 것을 매주 아니면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기회 되면 월요일 날 같은 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없던 날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지만 어찌됐건 IT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다음 주부터 13일, 14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되잖아요. 다음 주 말부터 되는데요. 이번 실적 시즌에 특히 IT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쪽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것들, 특히 산업재도 꽤 있습니다. 산업재도 이미 소비재 이런 것 중에서도 있어요. 뭐 나이키 이미 나왔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 인기가 많은 것들,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는 대충은 알잖아요. 왜? 저는 잘 안 보지만 부사장님이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은 요즘 이 방송은 안 나오지만 저희가 K방송에서 매일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부사장님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잘 안 봅니다. 그런 사이트를요. 근데 보면 제일 많은 것 중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일 많은 것 중에서 그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갖고 계신 중에서 해외 매출이 제일 높은 기업이 뭘까요? 해외 매출이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도 아마 갖고 계신 분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구글? 구글도 맞죠. 구글도 높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플도 높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탑 10에 들어 있고요. 좁혀보게 탑 10에 우리나라 해외 주식 투자자의 탑 10에 들어가 있는 거 제가 탑 10에 들어가 있고 우리 연기금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쪽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50%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전체가 40%입니다. 40%. 예? 그리고 기술주가 제일 높아요. 네. 여기다 한번 시청자 한번 적어보세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같으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 70% 되나요? 70%요? 더 돼요? 그런 게 또 어디 나오겠습니까? 아까 보면 저 그런 데 10Q에 나오는 겁니다. 네. 다 거기 나오는 겁니다. 어디 거기. 비중이 가장 높은지가 네네. 나오죠. 아니, 그걸 발표하는 기업도 네. 있고 안 하는 기업도 있죠. 해외 매출을 자세히 발표하는 게 있는데 84%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높습니까? 네, 그렇게 높은 거죠. 물론 IT 훨씬 많은 기업들이 많이 높죠.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84%거든요. 그것은 제가 엔비디아를 저도 좋아하지만 이번 실적 시즌엔 그런 쪽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때 있겠어요. 이번에 실적은 제가 내일이나 또 한번 기회 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실적은요.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4.1%가 늘어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금까지. 다만 발표가 되면 조금 높아질 겁니다만 발표 직전까지 조금 낮아집니다. 4.1%면 2019년 이후 최저로 2020년 이후 최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레피니트 기준을 보면 한 5.6%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실적 자체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소위 어닝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훨씬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어닝 시즌에 약간 경계 경보가 울려진 상태다라는 거. 그거를 나이키가 보여줬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미국 달러가 106.49포인트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도 너무 많이 올라간 거다. 이 그림은 연간이거든요. 연간으로 쭉 2020년 동안의 정확히 보면 25년짜리 그래프인데요. 이게 보면 2002년 이후 최고로 올랐어요. 2002년 아마 4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 최고로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N 달러 같은 경우 달러 N은 지금 136엔 넘어섰잖아요. 엄청나게 좀 심한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거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기업 실적은 좋아질 수도 없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좋아지긴 쉽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래쪽을 꺾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의 급격한 상승이 일단 미국 쪽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악재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봤고요. 유가가 밤사이에 WTI 기준으로 100달러를 밑돌았어요. 근데 이게 그 배경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이슈가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기를 원하죠. 한 6, 70달러대까지 그렇죠. 떨어져야죠. 그것도 리세션이랑 상관없이 떨어지길 원하죠. 전쟁만 끝나면 어느 정도 좀 해결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뭐 러시아 뭐 휴전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영향이 있었겠죠. 주식시장이 반등하는데 전쟁에 대한 그런 휴전을 얘기하는 것들, 그 러시아 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알 바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유가 얘기 조금 더 해드리겠는데요. 미리 전제 조건 말씀드립니다. 이 에드 몰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 시티그룹인데요. 이분은 그냥 보통인이 아니라 커머더티 부분, 상품 분야 리서치 헤드입니다. 리서치 헤드고요. 이분이 리세션 진입 시에 유가 6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상당히 장밋빛 전망을 냈어요. 물론 리세션에 진입이란 거까지 어둡지만 단서가 없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제 하는 건데 이분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은 월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가를 베어리시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낙 안 좋게 보던 사람입니다. 너무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고 많이 비싸다 얘기했는데 틀린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쪽에 대해서 전망이 틀렸던 분인데 지금 이제 목소리 약간 높여지고 있고 어쨌든 6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의 시각입니다. 이분의 시각인데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지금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요. 보시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140달러까지 또 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 모건은 오늘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난 주말이었는데 지금 러시아의 원유의 수출을 가격을 제한한다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보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일 수 있고 일부 러시아 쪽에 동참하는 나라는 아예 수출 생산을 안 하겠다. 뭐 두고 보자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도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유가가 24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지금 심한 거죠. 과격한 얘기지만 240%까지 하면 이제 그렇게 되진 아니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이거 되면 지금 세상 끝장나는 거죠. 쉽게 보면. 240%면 말이 240%죠. 계산하기도 쉽죠. 오늘 100달러잖아요. 그럼 240%는 340까지 간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 발표할 때 기준으로 보면 360 간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물론 계산할 거 의미는 없지만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요. 거기에 선봉을 쓴 사람이 엑소모빌의 CEO죠. 말씀드렸잖아요. 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엑소모빌. 그리고 엑소모빌의 CEO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정상적으로 투자했을 뿐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표적으로 BP요. 영국의 BP, 그 로얄 더치셀, 덴마크인가 네덜란드 그쪽에 로얄 더치셀이 투자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근 10년 동안에 최소한 정유소 20곳이 문 닫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나 환경시 때문에 문을 닫았고 유지 보수에 투자를 못한 겁니다. 근데 자기네는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번에 실적 시즌도 역시 제일 먼저 발표할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월가에서 얘기는 작년 대비 4배가 날 거랍니다. 4배. 실적.
네, 이익이요. 이익이? 이익이 내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버니까 주가는 모르겠어요. 다만 주가는 최근에 떨어졌고 오늘도 떨어졌는데 하여튼 유지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태 이런 것들이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의 요인일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단기적으로 7월에 유가가 하락을 해서 만약에 이게 기조적으로 이어진다면 한 9월쯤에 발표하는 CPI 지수는 뭔가 꺾일 텐데 그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조정이겠네요. 그렇죠. 다만 지금은 유가는 지금 어느 정도 꺾였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르죠. 다만 오늘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또 리서치 쪽에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 쪽에서는 나름 이제 꿈과 희망을 돌리는 거죠. 네. 희망의 회로를 돌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피크를 친 것으로 우리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가 유가가 좀 진정되고 있죠. 어찌 됐건.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포함한 상당히 많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먹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미국 사람의 시각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달러가 지금 30% 원화가 지금 30% 지금 약해졌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이러다 보니 지금 다른 나라는 머리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진정되고 천연가스가 하락을 하면서 6월, 7월에 이분의 얘기는 이 표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유틸리티 빌이 오잖아요. 우리도 보면 매달 무슨 일반 관리비 내고 전기세 내고 또 거기 보면 가스비 내잖아요. 그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요. 네. 약간 떨어지고 있다고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시각은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 이번에 발표된 7월 14일 발표될 수치가 지난달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건 이제 희망회로를 돌린 겁니다. 지금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7월 13일인가 발표될 텐데 이게 발표된 수치가 나름 비슷하거나 비슷하고 조금 내려가면 주식시장에 또 도움이 되겠죠.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어는 내려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코어는 당연히 지금 미국 사람 달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좀 진정됐고 그리고 먹거리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밀 가격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어는 분명히 약간 진정될 수 더 있는데 그보다 많은 사람이 느끼는 건 헤드라인 CPI인데 헤드라인이 이쪽의 리서치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가 전월 대비 진정 혹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죠. 네. 다만 이 의견이 다수견은 아니라는 것도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피크아웃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정말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없어서 참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밤사이에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굵직한 종목들 몇 가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큰 것들을 시가총액 큰 주식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총액 1,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잖아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럼 1% 내외 애플은 1.5, 1.8, 마이크로소프트 1.2% 정도 올라간 것이 오늘 대표적인 시가총액 1, 2위의 주식이 되겠고요. 아마 그것보다 오늘 많은 관심 있는 것이 알파벳일 것 같아요. 알파벳은 날짜가 7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5일 날 한 주를 20주로 나누는 그 주식 분할이 적용돼서 여러분들 참고해 볼 겁니다. 올해 이제 잇따라서 몇 개가 발표를 했었죠. 제일 먼저 발표했던 건 구글이었고 아마존 현실화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쪽에서는 쇼피파이인데 쇼피파이는 지난주 아마존 한 3주나 했는데 오히려 실적 그거 하고 나서도 재미가 없었단 말이죠. 전후에 재미가 없는데 구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네스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는 하향했어요. 3,500에서 2,900으로 내렸어요. 그럼 2,900이라는 거가 주식 분할 후 가격 되면 145달러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매수 의견을 제외하긴 했습니다. 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소위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슬로해진다.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바클레이즈 돈을 발표하고 몇 군데가 비슷한 논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글도 마찬가지 거기에 핀터레스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 다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했던 소위 광고 시장에 슬로잉하는 거, 광고 시장에 온라인 광고 시장이 약간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틱톡에서의 점유율 확대, 이러면서 경쟁이 심화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으나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전체로 내린 건 맞지만 이들에 따르면 여전히 시장이 좋고 나쁜 간에 결국 이런 것들이 이번에 혹시 리세션에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살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들에 따르면
지금 리세션에 들어가더라도 가장 강력하게 시장을 유지할 가격이나 여전히 점유율 유지할 것은 당연히 요즘 보면 가장 일본을 꼽히는 것은 CNBC 전문가들의 500명의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인데 이분은 알파벳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알파벳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다만 전체적으로 점유율이나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실적에 따른 이번에 달러에 대한 문제 말씀드렸다. 달러 매출 해외 매출 비중이 워낙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마이너스 요인 이미 충분히 경고는 했지만 실제로 또 어떻게 발표가 될지 왜냐하면 그 당시보다 더 높아졌잖아요. 지금 미국 달러 지수가요. 이런 것들이 3분기 어떻게 될지 모름에 따라서 좀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팡잉 이런 것들 알파벳, 구글 이런 거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죠. 아마존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 저희 대리킴이 하는 월가 트렌드 잠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검색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대해서 제일 적극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룹벤처의 짐 몬스터입니다. 짐 몬스터라는 분은 저희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는데 애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17년 역임하다가 5%에 있다가 룹벤처의 코 파트너로 창업해서 간 분인데요. 그분이 팡 전체적으로 기술주대에서 나름 3분기에 8, 9월 정도 어느 정도 바닥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얘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내가 좀 마음가짐이 좀 다잡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룹벤처의 짐몬스터 치시면 최근 영상이 있을 테니까 길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마음가짐을 다 다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의 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욕 증시의 상승 마감 소식은 뭐 다우지수를 제외하고는 반갑기는 한데 유럽도 빠졌고 그 상승의 배경이 됐던 게 또 유가의 급락과 거기에 또 배경이 된 게 경기 침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어제의 반등 뒤에 녹록지 않은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뭐 계속해서 지표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다음 주부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챙겨봐야 될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먼저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